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중도 세력은 혁신이 먼저인가 소통합이 먼저인가, 그리고 안철수와 손학규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3개월 남았는데 정말 좀 보수도 싫고 또 진보도 싫다 이런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혁신적 통합정당으로 총선에 임하자, 이게 사실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좀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설명을 좀 들으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또 해야 될 과제를 좀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또 답답함 이런 것들을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보수도 싫고 진보도 싫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짜 보수 그리고 또 가짜 진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진보주의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워낙 이 용어가 오염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냥 개혁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제 정체성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제가 말을 해도 제가 살아온 삶의 어떤 삶 자체가 제 정체성이지 않겠습니까? 30여 년을 노동운동, 시민운동, 빈민운동을 했고 또 정치 시작을 안철수 의원과 했으니까 진보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살아온 제 삶 자체가 제 정체성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겠죠. 각설을 하고 이번에 가짜 보수 그리고 가짜 진보 세력을 제외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실용개혁 세력이 다 모여서 신당을 만들고 총선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한번 선거에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희망을 줘보자,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실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신당 혹은 재창당 프로젝트의 시한은 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야 이제 2월 15일이 마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 등록의 마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산을 해보면 재창당까지 일정이 너무 촉박합니다. 이제 이게 뭐 하려면 우선 한국에 뭐 쉽게 이야기해서 중도 세력 그리고 실용개혁 정치 세력들이 다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연석회의를 하고 해야 뭐 결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회의의 참가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좀 들여다보면 내부에서 약간의 이견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소통합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대통합으로 가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호남계라고 할 수 있는 민평당 또 대한신당 등과 먼저 합쳐서 호남이라도 죄송합니다. 소통합을 이루어내고 그런 힘을 기초로 나머지 세력과 통합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당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또 있어야 되고 또 호남이라도 단일 세력으로 형성을 해야 지역에서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이와는 또 다르게 이런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소통합이 먼저 되면 당이라는 게 호남당이라는 그런 이미지에 갇히게 되고 또 혁신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사라지기 때문에 외연 확대에 지장을 주어서 수도권 뭐 중부, 영남 이런 선거에서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또 있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먼저 바른미래당을 혁신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실용개혁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확보한 후에 2단계로 대한신당이나 민평당과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후자에 좀 가깝습니다. 먼저 당을 혁신하자. 그래서 중도층과 그리고 기득권 세력 계층들이
확고히 지지하는 정당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는 어떤 그런 재창당 신당을 먼저 세우고 그 당의 노선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그런 어떤 그릇 순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대 전환이라고 하는 뭐 청년 세대 정치 결사체를 포함해서 그 미래 청년 세대들과도 구체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김종인 대표가 중앙일보인가요? 그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공감 가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15년, 진보 15년을 겪었는데 국민들이 다 속았다. 나도 속았다. 지금이야말로 제3 정치가 등장할 좋은 시기다. 이렇게 평한 바가 있고 또 자신도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범에 힘을 보탤 생각이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우리 안철수 전 대표께서 귀국을 하면 이런 실용 개혁 세력들을 하나로 모아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세력들 다 끌어다 보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그런 것이 되기 마련이고 또 지난 안철수 새정치의 그 퇴색도 그런 문제를 극복을 할 수 있는 그 내부의 정체성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를 극복할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했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또 안 대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게 그것은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최소한의 원칙, 즉 세술은 세 부대에 담궈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 보수나 진보에서 과거가 있었던 세력들은 일단 배제하고 말하자면 친박이나 친이계는 배제하고 재창당의 주체를 세워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중심에 세우고 재창당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창당을 하는 문제는 단순히 바른미래당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당의 정체성을 시대 정신에 맞게 새롭게 규정하고 주체를 세우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할 일이고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시간이죠. 적어도 구정을 전후해서 추진 주체들이 회의를 조직해서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정치의 정통성을 정치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손 대표님과 그리고 이제 귀국하게 될 그 안철수 대표님 그리고 제3지대 정치 세력화를 주창하시는 김종인 대표님 시대를 또 전환하겠다는 우리 청년 정치 세력들 그리고 과거 우리 국민의당의 어떤 창당 정신을 함께했던 그 많은 정치 세력들 모두 손을 잡고 이 역사적 과업에 모든 정치적 역량을 다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제3의 힘도 이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